오늘은 에어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어째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지 다들 너무도 당연시하여 평소에는 그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지금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수많은 여름 동안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단지 고마운 것을 넘어 생존에 있어서도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에 대해 우리 모두 함께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뉴스 많이들 보셔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이 난리입니다. 날씨가 선선하고 좋아서 유럽 사람들이 휴가 떠나기로 유명했던 프랑스 남부도 최근에는 무려 낮 최고 온도 44도를 찍었는데 이게 그냥 숫자로 봐서 44도지 사람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온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한낮 온도가 대략 31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진짜 30도만 넘어도 요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기 위해 딱 10분만 길거리에서 걸어도 정말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인데 이게 44도까지 올라가면 도대체 얼마나 힘들지 상상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렇게 뜨거운 바깥 거리가 아니라 바로 실내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름에 바깥은 위험하고 무섭기 때문에 다들 가급적 외부 활동은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면서 지내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단지 가정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가게, 모든 사무실, 심지어 버스와 지하철에도 전부 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의 가정들 가운데서 집에 에어컨이 없는 집이 무려 80%나 된다는 점입니다. 다들 한여름에 캠핑 가서 땡볕 아래서 텐트 안에 있어 보신 분들이나 또는 바깥에 나갔다가 따로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화장실에 5분 이상 앉아 있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바깥 온도가 높을 때 에어컨이 없는 건물 실내는 마치 사우나처럼 뜨거워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 흐를 정도로 견디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물론 유럽 사람들도 자기들이 원해서 또는 상황이 이 정도일 줄 미리 알고서 그동안 그렇게 지내온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폭염은 지구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포함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선선하고 날씨가 좋아 전 세계인들이 여름이 되면 휴가를 떠나 방문하던 최고로 좋은 기후를 가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 멀지 않은 과거 유럽에서는 에어컨을 많이 쓰는 한국인들을 향해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며 꾸짖었고 심지어 여름에 양산을 쓰는 것조차도 유난을 떤다며 한 소리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유럽은 지금 마트에서 서로 중국제 에어컨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엉켜 싸움을 벌이고 있고 길거리에서는 양산을 쓴 사람들이 넘쳐나며 또 너무 날씨가 더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국가적 재난 상태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최근 상황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또 사람들의 태도와 생각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이쯤에서 아주 당연한 의문 한 가지가 들 수 있습니다. 유럽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 회사나 제품이 없을 리도 만무한데 그럼 그냥 동네 에어컨 회사에 전화해서 에어컨을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인데 그건 매우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즉 무엇이 필요하면 어딘가 전화만 하면 그냥 하루 이틀 내로 또는 아주 빠를 때는 몇 시간 내로 도깨비 뚝딱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가지는 엄청난 편견이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그런 생활의 편리성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한국이 독보적이고 유일한 정도입니다. 유럽에서는 에어컨 설치하기가 우리나라에서 무슨 건물 준공 승인 받는 것만큼이나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정이나 아니면 가게를 오픈하면서 작은 에어컨을 한 개 달려고 하면 먼저 그 건물이나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와 층간소음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은 윗집 아저씨가 있다면 일단 에어컨 설치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그때는 너 아저씨도 절대로 에어컨을 못 달 겁니다. 둘째, 그 윗집 아저씨랑 삼겹살 먹으며 기적적으로 화해를 해서 간신히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이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유럽에서는 그 실외기를 건물 밖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하려면 국가로부터 따로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또 만약 그 집이 200년 또는 300년 이상 된 건물이라면 그 건물은 국가에서 역사 건물이나 준문화재로 규정되어 역사적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허가가 아예 거부될 가능성도 큽니다.
즉 쉽게 생각하면 우리 경복궁이나 불국사 지붕 또는 석굴암 내부에다가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데, 그리고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갈 만도 한데 문제는 유럽은 거의 도시 전체가 그렇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제는 국가와 별개로 시청이나 지방정부 또는 도시계획부서에서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신이 도와서 이 모든 복잡한 절차들을 대략 몇 개월이라는 빠른 시간 안에 고작 수백만 원의 돈을 써가며 어찌어찌 통과해서 간신히 에어컨을 설치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또 다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의 건물들 대부분이 밖에서 보기에는 정말 다들 예쁘고 멋있기는 하지만, 또 바로 그런 점이 유럽이 가진 매력이자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대신 그 건물들 대부분은 지은 지 최소 100년에서 오래된 경우는 수백 년이나 된 건물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적 선선한 여름과 달리 꽤나 추운 겨울을 견디는데 더 유리하도록 벽을 두껍게 하여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외기로부터 방으로 이어지는 긴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그 두꺼운 벽에 구멍을 뚫고 통과를 시키려면 엄청난 공사가 필요할 수 있고, 또 큰 공사는 큰 공사비를 뜻하기 때문에 나는 그저 에어컨 한 대를 설치하려는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적금도 깨고 차도 팔아서 어찌어찌 돈을 마련해서 드디어 에어컨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전기비가 훨씬 비싼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도 마음 편하게 틀어놓지 못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정말로 커다란 복병은 앞서 층간소음 때문에 몇 년간 쌓아와서 내가 에어컨을 설치하는 걸 동의해주지 않았다가 나중에 삼겹살 함께 먹으며 화해하고 동의해준 그 윗집 아저씨가 만약 나중에 에어컨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는 국가로부터 에어컨 철거 명령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나는 그 아저씨에게 계속해서 삼겹살을 사주어야만 합니다. 끝으로 유럽에서는 에어컨 설치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공인한 특수한 전문 업체들만 설치를 할 수 있어 그 부분 또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큰 수요가 없는 바로 이동형 에어컨입니다. 실외기가 따로 있지 않고 본체랑 붙어 있어 그냥 집 안에서 틀기만 하면 되는 에어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소음이 너무 크다고 해서 잘 사용하지 않지만, 낮 온도가 44도가 넘어가는 경우라면 그런 소음 같은 건 너무 사치스러운 불평이 되어버려 지금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동식 에어컨으로 간신히 이 여름을 견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 지구의 여름은 점점 더 급격하게 더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들이 앞으로도 잘 견디며 지낼 수 있을지는 걱정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조금은 비교가 됩니다. 유럽에서는 물론이고 사실 우리들 스스로도 이전에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전국이 다 이 아파트 천지인 우리나라의 아파트 문화를 비난하기도 하고 너무 수준이 낮은 문화라며 부끄러워하던 때도 있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효율을 최우선시하며 생활의 편리함이야말로 어찌 보면 이 대한민국의 진짜 종교일 정도로,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생활의 편리함과 일과 업무의 효율성을 최우선에 둔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아파트라는 발명품이며, 그런 우리의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어컨입니다. 이미 건물을 지으면서 실외기실과 배관 등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국가로부터 따로 승인 같은 것도 받을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 윗집 아랫집에 원수가 살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전국에 있는 500만 개의 에어컨 설치 업체들 가운데 한 곳에 전화만 하면 빠르면 당일, 늦어도 하루 이틀이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에어컨을 설치하고 누구나 그 시원한 바람을 누릴 수 있는 전 세계에서도 거의 유일한 천국 같은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들 대부분은 이 모든 걸 다 너무 당연하게 여겨 길을 걷다 5초 만에 한 개씩 눈에 보이는 편의점마다 시원한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고, 또 버스와 지하철도 항상 에어컨이 시원하게 틀어져 있는 데다 심지어 요즘엔 길에서 시원한 수증기를 뿌려주는 그런 시설까지 있는 우리나라의 이런 혜택의 고마움을 거의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런 건 나라가 부자라고 해서 또는 선진국이나 강대국이라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누리는 그런 혜택들이 아닙니다. 유럽은 세계 근대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선진국들이고 또 강대국들이지만 그게 반드시 한국인들 모두가 당연시하며 누리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삶의 호사들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처음 여행을 놀러 오게 되면 우리 경복궁이나 아니면 화려한 강남의 건물들 같은 것에 놀라는 것보다 처음 인천공항 들어오면서부터 그 처음 겪어보는 신기한 수준의 편리함과 쾌적함, 그리고 이후 지하철 같은 걸 한번 타봐도 놀라고 또 그 지하철 화장실에 가서 다시 한번 놀라며 그 다음 어디를 가던 먹을 것 천지에다 쇼핑을 하고 싶어도 그게 백화점이든 일반 시장이든 마트든 모든 것이 너무도 편리하고 쾌적하게 되어 있어 마치 무슨 나라 전체가 거대한 고급 백화점처럼 인간이 생활하고 활동하기에 가장 완벽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외국인들 또한 바로 그렇게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 익숙해서 그게 왜 대단한 건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소하지만 삶의 질에 있어 너무도 중요한 셀 수도 없는 많은 부분들에서 가장 먼저 감동받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인간에게 이 에어컨이라는 신기한 물건을 남겨주신 우리 캐리어 박사님께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또 그런 소중한 에어컨을 단지 우리 집뿐만 아니라 내 발길이 닿는 이 나라의 모든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끝으로 마치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판옥선 사이사이로 거북선을 적절하게 운영하신 것처럼 이 에어컨은 선풍기와 한 팀으로 운영할 때 그 냉방 위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배가 된다는 것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지혜입니다. 다들 올 여름 남은 폭염에도 아프거나 힘들지 마시고 모두 시원하고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